KF-21 옆에 편대처럼 가오리 X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 선행 연구를 15년 전에 마치 드론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폭탄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 드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행이 됐거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연구소 이재하 교수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이런 과제를 개발할 때는 선행 연구라는 걸 먼저 수행을 합니다. 이런 컨셉이 가능한가를 판단할 때 기초 연구 같은 걸 하는데요. 풍동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행 시험이나 아니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런 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설계하면서 선도나 응용 연구 같은 것도 추가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중에 예상과 다르거나 혹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력이나 소음 관점에서 또 실험 기법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 드론을 위해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임무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 군의 임무 요구도에 맞게 드론을 운용해야 되는데요. 특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 나는 드론이라든지 혹은 정찰과 공격, 기타 공개되지 않은 어떤 탐지를 위한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군의 드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구성이고요. 그 내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능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어떤 상황에서든 믿고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요. 군용 드론은 일반적으로 정찰 드론과 공격형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 날고 또 장거리를 정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나 혹은 양항비라고 해서 기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가에 포커스해서 기체를 설계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격형 드론도 이제 양항비라든지 운용 시간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탑재물 싣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체의 어떤 공격력이라든지 혹은 얼마나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기체 형상 외에도 그 임무 장비 자체의 정확도가 어떤 식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또 접목되게 됩니다. 정찰 드론 중에 오래 나는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가 보통 고정의 형태가 많고 고정의 형태에서도 뭐 기동성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래 날아야 되는 걸 포커스하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 어스펙트 레시오라고 하는데요. 날개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코드 길이는 짧은 형태의 항공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고도 무인기 같은 그런 형태가 장기 채공을 위한 무인기 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총을 부탁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2축 이상의 짐발을 달아서 그런 진동이라든지 그런 특성에 대해서 모션을 고려한다든지 탄이 예를 들어 100발이 있는데 그 100발을 모두 쏘고 나면 소진하면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 무게의 변화 때문에 기체 안정성이 또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강건 제어라는 기법을 쓰거나 기타 더 고급적인 제어 기법을 써서 그런 기체의 운영 조건이나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자폭 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가미가제 폭탄 드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요즘 드론 같은 경우는 추진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0kg 정도 드론이라고 하면 50kg까지도 임무 장비를 실을 수도 있어요. 임무 시간이나 이런 걸 조율을 하면 그 경우에 기체 무게가 절반 이상 변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 제어 기법이라든지 기타 보안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추력대 중량비라고 하는데 기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탑재할 수 있는 무게량이나 비행 시간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된 사례가 있는데 드론에 탄을 실는 개념이 아니라 탄 자체를 직접 날려서 공격한다는 개념으로 마치 드론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폭탄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사례도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비행만 생각하면 어디서든 잘 날 것 같지만 육지 같은 경우나 산악지형은 상대적으로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람에 의해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해상 바람 같은 경우 일반 육지나 뭐 지상에서 나는 바람보다 훨씬 더 좀 바람의 퀄리티가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상에서 운영되는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도 일반 지상용 드론보다 더 크고 기체가 무겁거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더 바람에 강건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뭐 헬리콥터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헬리콥터형 드론이 있다고 했을 때 육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람에 대해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면 해상용 헬리콥터형 드론은 기체 무게가 더 무겁고 또 로터 블레이드가 더 크다든지 혹은 또 내풍성에 더 고려해서 설계한다든지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국방 드론의 발전은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머뭇티하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뭐 선진국에서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6세대 전투기는 1차적으로 전장에서 이 전투기가 뜨면 그 옆에 보조하는 다른 무인기라든지 다른 운영체들을 집합할 수 있다 라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런 드론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인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갖는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하고 성능이 같지는 않지만 그걸 보조하는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인 전투기와 준하는 성능의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다른 기체처럼 보여도 유인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인 전투기는 실제로 뭐 극초음속까지 운영을 하더라도 보조 기체들까지 그 정도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인기가 유인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만기 형태로 작동이 된다든지 특정 조건에서 작전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민간에서 오는 FPV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임무 목적이나 작전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레용 같은 헬리콥터와는 당장 연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작전 용도로 그런 소형 드론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행 연구는 했었어요. KF-21 옆에 편대처럼 다른 기체 중에 그러니까 가오리 X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 선행 연구를 벌써 15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풍동 시험 수행하고 어떤 형상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1차,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검토하는 시험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자동 제어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날개가 일부 파손돼도 이 기체가 운영이 가능한가, 이만큼 잘랐을 때 조정이 되는가, 또 이만큼 잘랐을 때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해외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드론의 요소 기술이나 선행 연구에서 관련 드론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미 수행이 됐거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보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군사활동은 보통 일반적으로 체계 속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드론의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군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전차 같은 걸 공격을 하려면 헬리콥터가 직접 운영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차를 공략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가 직접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저가형 드론으로 그런 전차들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 작전이 수행이 가능하게 됐고요. 반대로 인공위성으로 뭐 적을 정찰하거나 어떤 작전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고고도 무인기라든지 이런 더 최첨단화되는 이제 무인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무인기들은 오히려 역으로 비용을 더 투자해가지고 광학 장비라든지 레이더 장비라든지 혹은 또 소나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더 고효율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드론 자체가 비대칭 전력인과 동시에 저가형은 저가형으로 좀 더 고도화되고 반대로 고가형은 고가형도 이렇게 고도화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제작하고 하는 이런 기술 자체는 군에서 어떤 작전 임무에 맞게 하는 것은 이제 또 그 관련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